시청자 여러분, 남북 정상회담 관련 소식 여러분께 본격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 겸직하고 있습니다. 내일 남북 정상회담의 세부적인 일정, 시간표를 기자들에게 공개를 했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깁니다. 그렇지만 그 긴 시간 저희가 임종석 비서실장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다 보여드리면서 관련된 영상도 임종석 비서실장과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4월 27일 내일 오전 9시 30분경에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역사적인 첫 만남을 시작합니다. 북측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 T2와 T3 사이로 군사분계선을 넘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 사이에 있는 군사분계선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맞이할 것입니다. 두 정상은 군사분계선에서 만나 우리 전통의장대의 호의를 받으며 공식 환영식장으로 도보로 이동합니다. 9시 40분경에 자유의 집과 평화의 집 사이에 판문점 광장에 도착한 두 정상은 이곳에서 의장대 사열을 포함한 공식 환영식을 갖습니다. 2000년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평양 방문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도 남북 두 정상은 북측 육해공군 의장대의 사열을 한 바 있습니다. 의장대 사열을 한 뒤에 두 정상은 양측의 공식 수행원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환영식을 마치게 됩니다. 이어서 양 정상은 회담장인 평화의 집으로 이동합니다. 평화의 집 1층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준비된 방명록에 서명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기념 촬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양 정상은 접견실에서 사전 환담을 나눈 뒤에 2층 정상회담장으로 이동하여 10시 30분부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정상회담을 시작합니다. 오전 정상회담이 종료된 후에는 양측은 별도의 오찬과 휴식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오후에는 남북 정상이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는 공동 기념 식수를 합니다. 양 정상은 65년 동안 대결과 분단의 상징이던 군사 분계선 위에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는 소나무를 함께 심게 됩니다. 기념 식수 장소는 고 정주영 회장이 솥대를 몰고 고향 방문을 했던 군사분계선 그 인근의 솥대길입니다. 기념 식수목은 우리 민족이 가장 좋아하는 소나무로 정했습니다. 이 식수목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생 소나무입니다. 공동식수를 마치고 나면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있는 도보다리까지 양 정상이 친교 산책을 하면서 담소를 나눌 예정입니다. 산책 후에는 평화의 집으로 이동해서 다시 오후 일정을 이어갑니다. 정상회담을 모두 마치게 되면 합의문 서명과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저희들로서는 언론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생생한 전달을 위해서도 가급적 정식 공동 발표를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다만 합의 내용의 수준에 따라서 그 형식과 장소를 결정하도록 협의했습니다. 현재 미정인 부분입니다. 6시 30분부터는 양측 수행원이 참석하는 환영 만찬이 평화의 집 3층 식당에서 열립니다. 환영 만찬까지 마치고 나면 환송 행사가 있을 것입니다. 평화의 집 앞마당에서 양 정상은 판문점 평화의 집 전면을 스크린으로 활용한 영상을 감상합니다. 영상 주제는 하나의 봄입니다. 역사의 현장이 될 판문점 평화의 집을 배경으로 한반도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 아름다운 영상과 음악으로 표현됩니다. 남북 정상이 함께 나눈 지난 우정과 역사적인 감동의 순간을 전 세계인들도 함께 느끼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를 끝으로 모든 공식 행사가 마무리됩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브리핑 내용 길게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내일 어떻게 진행될지 이해가 좀 되시죠? 박창환 장항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교수와 함께 내일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임종석 비서실장 이야기 들어보니까 내일 회담 아직 미정인 부분도 있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잘 됐겠죠? 잘 돼야죠. 예. 내일 이제 오후에 저녁에 가까워졌을 때 회담 결과가 좋으면 아마 두 정상이 손을 맞잡고 이렇게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 그런 모습이 연출될 거고, 회담 결과가 조금 기대했던 거에 못 미친다 이러면은 대리 발표를 하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만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다 일정이 이제 공개됐는데, 결국 내일 두 정상이 북핵 폐기 문제 그리고 종전선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결단을 내리느냐, 이 부분이 아무래도 내일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합의를 이뤄내느냐. 김병민 교수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비핵화의 시작이 아마 내일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종착지는 아마도 북미 정상회담이 될 것이고요. 북미 정상회담 전에 한미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기 때문에 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과 그리고 대한민국, 미국이 함께 모이는 남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마지막 최종적인 이야기들이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상 비핵화에 대한 여러 가지 의지를 피력을 해왔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육성과 목소리를 통해서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시작점을 내일 만약에 어느 정도의 의지를 피력하는지가 사실 역사적인 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담아내는 의미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종전선언에 대한 이야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끄집어내면서 이번 회담에 정식 의제가 될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서 이 DMZ라고 하게 되는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중화기대를 다 물리게 되면 그동안 대한민국의 이 남성으로서 군대를 가본 사람들은 총을 들고서는 우리 민족끼리 총구를 겨누고 있었던 그 아픈 분단의 상처들을 다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역사가 실질적으로 과거로 돌리게 될 수 있는 상징적인 순간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예, 내일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를 두 분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생각을 해보면 1차 남북 정상회담 때 김대중 대통령은 비행기를 타고 평양에 도착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권양숙 여사와 함께 걸어서 군사분계선을 넘어갔지요. 이번엔 군사분계선에서 남북의 정상이 처음으로 만난다. 이렇게 임종석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했어요. 아마 그 순간이 내일 정상회담의 중요한 시작점 아닐까. 그리고 전 세계의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난다. 남과 북이 화해한다는 어떤 하나의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죠. 군사분계선이라고 하는 거는 꼭 거기에 근무했던 현역 시절에 근무했던 군인이 아니래도 국민 누구나 다 압니다. 저도 이제 군사분계선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사실 거기는 우리 일반 국민들이나 군인들한테는 죽음의 지역이죠. 거기에는 크레모아나 쥐레나 이런 것들이 잔뜩 있어서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판문점, 그것도 남북 정상들이니까 그걸 넘나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가지는 그 상징성을 두 사람 다 모두 알 거라고 생각이 돼요. 판문점뿐만 아니라 그 군사 분계선이라고 하는 게 저 선이 그어질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또 저게 65년 동안 이어지면서 얼마나 많은 우리 대한민국 사회나 북한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걸 넘는 사람들의 갖는 어떤 그 역사적인 부담감 또는 역사적인 무게감, 이런 것들을 넘는 김정은이나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다 그 역사적인 오늘 회담에서 중요한 뭔가 결실을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압박감을 받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군사분계선에서 남북 정상이 만난다. 사실 생각만 해도 사실 마치 내일 소풍을 앞둔 어린아이처럼 기대감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도 북측에 가서 북한 군인 의장대 사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내일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군사분계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만나고 두 정상이 함께 걸어온 다음에
평화의 집과 자유의 집 사이에 있는 판문점 광장에서 우리군 의장대의 사열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건 처음 보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군 내에서도 일부에 좀 다른 의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걱정을 하시는 부분들도 있었고 우리가 사실은 그동안 주적이라고 표현했던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넘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의 설명이 저는 꽤 납득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과거 미국과 소련이 냉전 시대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양 국가의 정상이 상대 국가를 방문하게 됐을 경우에 이 사열 때의 의전뿐만이 아니라 최대한의 적국에 대한 예우를 갖췄다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측면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김대중 전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한에 방문했을 때 인민군을 사열했던 방식에 비추어서 아마도 우리 군이 할 수 있는 예우를 갖춘다라고 보면은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사열, 의장대 사열이라고 하는 부분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우리 군 의장대에 우리 군의 사열을 받는다라고 하는 장면 자체가 처음이기 때문에 뭐 우리 군내에서도 이런저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만 내일 아마 조금 미니 형태로 진행이 된다고 한대요. 왜냐하면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 박 교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사실 뭐 우리 대통령이 북한에 2번이나 가서 북한의 육해공 그 의장대 사열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느끼는 느낌하고요.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우리 군대의 의장대에 사열을 받는다. 이거 참 의미가 또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아까 김영민 교수도 과거 뭐 미소 사이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우리도 북한 가서 받았으니까 뭐 북한도 우리 와서 받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대단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죠. 이게 뭐 북한이 했으니까 우리도 한다 이런 어떤 그 답방이나 답의 어떤 그 측면이 아니고 그러니까 기계적인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민들에게 느껴지는 인식의 차이가 북한에 대해서 또 김정은에 대해서 적이고 처부숴야 될 대상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뭐 다른 외국의 수반과 똑같이 즉 동등한 국가의 수반으로서 대우를 한다라고 하는 면은 앞으로 우리가 북한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가져야 하고 또 우리 국민들이 느낄 눈으로 직접 보는 건 또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북한에 대한 인식이 좀 전환되는 아마 후세대들은 북한에 대한 인식이 우리가 어렸을 때 또리 장군 보면서 자랐던 세대와는 많은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점에서 내일 뭔가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온다면 이 의장대 사열도 그것의 후광 효과로서 비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내일 오전 정상회담을 마친 뒤에는 점심 식사는 따로 합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다시 만나서 도보다리라고 하는 다리도 함께 산책을 하고 그다음에 기념식수도 함께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 기념식수, 우리 측이 제안한 나무의 종류, 이 나무에 쓸 문구 이런 모든 것들을 북측이 그대로 수용을 했다고 하네요. 소나무 식수에는 한라산과 백두산의 흙을 함께 섞어 사용하고 식수 후에 김정은 위원장은 한강수를 문재인 대통령은 대동강물을 주게 됩니다. 식수 표지석에는 평화와 번영을 심다라는 문구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명이 포함됩니다. 이 기념식수 조금 전에 자료화면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김영남 최고인민회 상임위원장과 함께 평양에서 기념식수를 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이 기념식수를 남북의 정상이 함께하는 장면도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그 장소가 사실은 판문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더군다나 군사분계선 위라고 맞습니다. 합니다. 군사분계선은 우리가 불과 작년 가을로 시계를 조금만 거꾸로 되돌리면은 바로 이 북한의 오청성군이 이 차를 타고 넘어오는 그 장면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면서 자유를 향해 넘어오게 되는 그리고 그 이후로 있게 됐던 북한이 여러 가지 이 ICBM을 비롯한 여러 가지 도발이라든지 지금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잠시 잊고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바로 그 장소에서 지금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거예요. 오청성군이 총탄을 예. 맞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넘어왔던 그 장소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잊고 있지만 올 초, 그러니까 1월 달에 있었던 김정은의 신년사가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반도의 분위기는 언제든지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가 않는 굉장한 위험 지역이 됐던 겁니다. 그 당시에 일각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동이특위 전의 새벽이 가장 어둡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애썼던 분들이 계신데 저는 그분들의 노고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는 우리 국가에서의 노고도 있었지만 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상당히 북한과의 김정은의 물밑적인 협상을 통해서 이 부분을 이끌어가기 위한 노력을 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결과가 지금 여기까지 순간을 오게 된 것인데 만약에 이번에 정상회담 그리고 최종적인 북미 회담까지 모든 것들이 잘 마무리가 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실질적인 평화 체제에 들어가서 남북 통일까지 이뤄내게 된다면 아마도 내일 있게 되는 이 기념 식수가 사실은 나중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한 순간이 될 거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예, 공동 기념 식수에 대해서 박 교수님 뭐 보태신 말씀 있습니까? 뭐 소나무가 좀 오래 가면은 뭐 100년, 120년 이렇게 간다고 그래요. 사실 아까도 뭐 DMZ 군사분 개선에 대한 의미를 얘기를 했지만 소나무라고 하는 게 정말 상징하는 것처럼 우리 민족이 또 가장 좋아하고 가장 자주 볼 수 있는 나무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또 장수의 의미도 있는 예. 거거든요. 평화가 오랫도록 최소한 100년, 200년 한반도의 평화가 유지된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의미로서 군사분계선에 소나무가 심겨지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행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임종석 비서실장 브리핑하는 도중에 상당히 생소한 좀 낯설은 이름이 등장을 했습니다. 도보다리, 영어로 풋브릿지 이렇게 임종석 비서실장이 직접 설명을 했는데 말이죠. 이 도보다리까지 남북 정상이 산책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장소인지 설명 들어보시죠. 도보다리는 정전협정 직후에 중립국 감독위원회가 판문점을 드나들 때 동선을 줄이기 위해서 습지 위에 만든 다리입니다. 유엔사에서 풋브릿지라고 부르던 것을 그대로 번역해서 도보다리라 칭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이 도보다리의 확장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도보다리 확장된 부분이 군사분계선 표식이 있는 곳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정상이 그 부분까지 산책을 하게 될지 저도 좀 궁금합니다. 예, 남과 북 양측이 서로 협의는 했는데 그 군사분계선 표지가 있는 데까지 갈지는 아직 임종석 비서실장도 모른다. 이 도보다리 말이죠. 이제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저희가 그 자료 화면 한번 찾아본 게 있는데 저 다리라고 한다고 합니다. 한번 보시죠. 저 도보다리 산책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과거에 습지 지역이기 때문에 가는 길을 저거를 다리를 놓지 않으면 돌아가야 됐던 부분인데요. 원래 다리 폭이 굉장히 좁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두 사람이 지나갈 수가 없는 폭이지만 이걸 확장 공사를 했다는 거고요. 판문점 지역 내에서 뭔가 양정상이 만나서 걸을 수 있는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 그 공간이 굉장히 좁지 않습니까? 상징적인 의미를 좀 만들어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도 우리 측 준비위원회가 리허설을 위해서 판문점 갔을 때 임종석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등이 저 다리를 미리 또 연습 삼아서 좀 걷는 사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한에 방문했을 때 가장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정상회담 이전에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이 타고 있던 차에 들어가서 그 평양으로 가는 한 50분 정도의 둘만의 자리를 가졌던 예. 거지 않습니까? 내일 있을 정상회담의 하이라이트도 저는 공식적인 자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양 정상이 저렇게 다리를 걸으면서 산책하면서 나누게 되는 굉장히 진솔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저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가게 될지가 굉장히 관심이 주목되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나오는 저 유엔군, 미군으로 보이는 유엔군이 걷는 저 다리가 원래 도보다리의 원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저 다리를 이번 남북 정상회담 앞두고 조금 전에 보신 사진 그 모습처럼 저렇게 보수 공사를 했다는 거죠. 두 정상이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또 두 정상이 걷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저렇게 보수 공사를 했다는 겁니다. 뭐 시청자들이 볼 때는 뭐 점심 먹고 나서 산책하는 거 가지고 뭘 그런 얘기까지 하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요? 기획된 행사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결정은 두 당사자가 하는 거겠지만 왜냐하면 이 다리 끝이 군사분계선이에요. 그러면 군사분계선 아침에 넘을 때 뭐 악수를 하거나 또는 포옹을 하거나 하겠지만 오전에 회담을 하고 점심 먹고 오후 회담 하기 전에 저 도보다리를 건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길 건너면 저 끝에 군사분계선이 있어요. 그러면 두 사람이 걷다가 군사분계선에 서서 할 수 있는 말이 뭘까? 우리 전쟁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 이 군사분계선이 언젠가는 뭐 통일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어떤 회담에 어떻게 보면 진전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멘트들이 좋은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라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 저 자리에서 어떤 말들을 할까? 이것도 상당히 기대되는 말입니다. 지금 사진에 말이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 자리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한 외신 월스트리트 저널이 오늘자에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예전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대학교를 다닐 때 전대협 의장을 지냈고 당시 임수경 양을 북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옥고를 치르기도 했는데 예전에
급진주의자였던 임종석 비서실장이 대한민국 한반도의 탈냉전을 주도하게 됐다.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임종석 비서실장은 또 어떤 생각을 할지 지켜보는 사람들은 아, 맞아, 그랬어. 우리 박 교수님 어떤 생각이 드세요? 89년 당시에 임종석 실장, 그 당시 전대협 의장이죠. 하고 지금하고 얼굴 보면 많이 세월이 지났죠. 많이 지났는데 그 당시에 89년의 통일운동이 어떻게 보면은 대학가에서는 커다란 이슈였고 또 사회적으로 또 이슈였지만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는 정도 또 어떻게 보면 여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과 같은 환영과 지지를 받는 건 아니었다는 말이죠. 그렇게 보면 30년이 지난 세월이 있어 그 당시에는 어떤 민족주의 좌파로서 통일운동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던 그런 젊은 시절의 이상주의자였다라면은 이제는 그 이상의 시기를 지나서 현실에서 남과 북의 커다란 평화의 진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지렛대 역할을 자신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보는 사람도 그렇지만 당사자로서도 아마 그 느끼는 감정이나 또는 자신이 민족을 위해서 큰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 이런 것들이 좀 남다르게 좀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종석 비서실장 2차례 국회의원 지냈고 지금은 대한민국 청와대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는 계속해서 이 정권 정부를 향해서 친북 좌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표현을 놓고 제가 관훈클럽 토론에서 홍준표 대표에게 질문을 던지기도 했었는데 홍준표 대표가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 저 기사. 그러니까 임종석 실장도 그와 같은 세간의 여론들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때 아랍에미레이트에 관해서 굉장히 문제가 됐을 때 임종석 실장이 내가 북한 문제 해결을 절대 안 갔다. 왜냐하면 북한 문제에 대한 나에 대한 인식을 잘 알고 있는데 과연 내가 갔을 리가 있겠냐라고 얘기했던 발언에서 보듯이 특히나 이 정부 들어서 있게 되는 여러 가지 대북 사업에서 임종석 실장은 뒤로 좀 빠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하지만 미국과의 관계가 좀 정상화가 되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물밑 조용들이 정리가 되고 정상회담 과정에서는 본인이 전면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과거에 임종석 실장이 이 전대협 활동 그리고 그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제 3년 6개월을 복역을 합니다. 예. 그게 벌써 꽤 오래전 이야기죠.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지금은 한 국가의 이 준비위원장으로서 이 문제를 총괄하는 역사적 순간을 그리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미래에 진짜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중요한 역사로 통일을 이루게 된다면 이러한 역사의 흐름들이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기 위해서 아마도 외신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굉장히 흥미롭게 평가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방금 나오는 저 자막은 어쨌든 우리 김 교수님이 한번 언급을 해주셨던 부분이고 자유한국당에서 늘 이제 저런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난해 말에 국회 운영위원회 임종석 비서실장이 출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전희경 의원이 안 그래도 방금 저 부분을 짚는 질문을 던졌는데 임종석 비서실장이 저는 부끄럽게 살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청와대 내부는 더 심각합니다. 주사파 전대협이 장악한 청와대 과연 그 청와대의 면면과 실력 닿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님을 비롯해서 청와대 구성이 전반적으로 저렇게 한 축으로 다 기울어져 있으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끝마다 트럼프 방안의 중요성 때문에 이런 말씀을 운운하시는 것이 저는 얼마나 이율배반적인가 싶습니다. 의원님. 전대협의 의원님 말씀에 매우 유감입니다. 제가 50하국, 60하국 때 저는 전희경 의원님 말씀에 매우 모욕감을 느끼고 아주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부끄럽게 살지 않았습니다. 의원님들. 네, 저 장면은 시청자 여러분들 기억을 좀 상기시켜드리는 차원에서 보여드렸고요. 어쨌든 임종석 비서실장 예전에 전대협 의장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 비서실장이 돼서 남북 정상회담 준비를 총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남북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장면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남북 정상이 공동선언 합의문에 합의를 하고 우리 측이 원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함께 발표를 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전 1차 정상회담과 2차 정상회담 때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또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보시죠. 네,
공동 발표는 하지 않고 합의문에 서명하고 저렇게 반갑게 웃는 표정으로 악수를 나눴습니다. 이제 두 교수님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내일 남북 정상회담 만찬 전에 공동선언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만찬 뒤로 미뤄질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까지 뭐 그 기자회견을 어떤 식으로 할지 얘기를 안 한 부분이 있지만은 결정을 못했다 그러지만 그거는 이제 북한 체제의 특성상 최고 지도자가 결단을 내리는 그런 과정을 남겨놔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결과적으로 약간은 좀 뭐랄까요, 좀 넓은 의미긴 하지만 넓은 의미의 종전선언 또는 북핵 폐기 이런 정도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만 생각해 본다 그러면은 내일 저녁 때쯤에 우리가 남북 정상이 손을 잡고 공동선언을 하는 또는 뭐 사인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영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또 꼭 그렇게 돼야지 한반도에 평화가 올 수 있으니까 그러기를 또 기대하는 마음도 큽니다. 예. 김 교수님 생각은요? 저는 만찬이 조금 지나고 난 뒤에 시간이 조금 지체되는 상황 속에서 이 발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비핵화라든지 종전선언에 대한 여러 가지 합의들 다 잠길 거로 보입니다. 근데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마 양 정상이 내일 나누게 되는 여러 이야기를 담아내서 비핵화가 잘 끝나고 난 뒤에 있게 되는 남북 관계에 더 나아간 청사진까지도 어느 정도 그려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모습까지도 굉장히 좀 밝은 미래를 그려낼 수 있는 선언이 되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일정들 소개해 드렸는데요. 두 교수님께서 예상하시는 대로 내일 남북의 정상이 한반도 평화 정착 그리고 비핵화 부분에 정말 진정한 합의를 이루어내서 그 부분을 공동으로 발표하는 장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